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7월 20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개인 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다면서요? 예, 서울과 광주가 소폭 올랐는데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서울은 1억 1,5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고요.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7천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4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9,9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은 왜 1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예, 국민지원금이 요즘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만큼 소상공인 지원을 해준다 하는 거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러죠. 실질적으로 국민지원금은 정해진 금액만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 때는 소상공인 지원을 해서 막 1,000만 원 이상도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 기대 심리로 인해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저기 전라도 광주는 왜 또 100만 원이 올랐어요? 네, 전라도 광주 역시 국민지원금에 소상공인 지원분으로 해서 받을 금액을 전에 코로나 때 같이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광주는 지하철이 완성되면 택시 넘버 가격이 또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은 지하철이고 택시는 택시예요. 네. 택시 승객분들은 웬만해서는 택시를 타시지 지하철로 해서 번거롭게 갈아타지 않더라고요. 네. 그 택시는 그리고 장거리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까운 거리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건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연계 노선이 갈아타고 하는 게 번잡스러운 게 있잖아요. 택시는 자기 목적지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하철로 인해서 택시 넘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 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지하철이 있다고 해서 택시 가격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네. 예. 서울은 지하철이 잘 돼 있어도 택시 손님은 많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택시 타는 손님은 꼭 택시 타요. 네. 예. 대표님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이 기대 심리가 역시나 상승세를 약간 부추길 것 같아요. 부추겨서 서울이 지금 1억 1,500선에 거래되는데 매물이 소상공인 지원해가지고 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물이 좀 원활히 공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상승이 예상돼요. 네. 예. 대표님이 있는 인천은 요즘 어떻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하고는 무관하게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양수교육도 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예, 양수교육 받으신 분도 꾸준히 방문해 주시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날 저녁에 늦게 운동을 좀 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늦잠을 좀 잤어요. 네. 그런데 9시 반께 손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하고 사전에 상담 약속이 없던 손님인데 개인 택시를 구매로 2분이나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계약을 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는 매물이나 사는 매물이나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은 토요일 날 와서 계약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개인 택시를 목표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꾸준히 준비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1년 6개월 만에 양수교육까지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와서 계약을 했는데 이달 말까지 직장 생활을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양수교육이 안 된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분히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네. 예. 지금도 양수교육 당첨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국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은 2,000명 정도 되는데 몰리는 인원이 8,000에서 9,000명 정도 몰리니까 경쟁률이 좀 세죠. 네.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개선될 기미가 없네요. 뭐 특별히 더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은 교육장 신설이 안 되면은 그 인원은 대기하는 인원이 계속 적체되는 거지 줄어들질 않잖아요. 2,000명 교육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개인 택시를 산다 하더라도 기존에 개인 택시 살려는 분들은 계속 적체가 되잖아요. 네.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고령 운전자 사고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도 고령화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업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 10월 달부터는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고령 운전자분들이 택시를 그만두고 나가도 또 생계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령 운전자들을 퇴출시키는 게 해결책은 아니죠. 네. 오히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제도와 정책이 그만큼 뒤따라야 되는 거죠. 고령 운전자들이 개인 택시를 관두고 사회에 나왔을 때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나이 먹었다고 해서 퇴출시키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예. 대표님, 고령 운전자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을 사례로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은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65세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일반 면허 시험 보듯이 똑같이 다시 자격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65세부터는 우리나라 제도가 비슷하게 3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 75세부터는 매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택시 기사 정년을 75세로 정해놨어요. 정해놔가지고 그 연령대가 지나면은 택시 운전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놨고, 미국 같은 경우,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79세 이상 같은 경우는 면허 경신했을 때는 주행시험을 다시 보도록 의무화시켜놨죠. 네. 해외도 거의 80세 가까이 운전하는 걸 가정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나이가 드시면은 그만큼 판단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요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대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일하는 노동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몇 세라고 딱 정해지는 않지만은 보통 은퇴하는 시기가 팔로 오시던 분 연령대를 보면은 거의 75세 정도가 마지노선 같아요. 그 이후까지 일하시는 분도 겠지만은 거의 75세 정도면 정리를 하시더라고. 예, 예. 고령 운전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기적인 건강 검사와 주행 능력 검사나 이런 걸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은퇴 후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것은 미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까지 본인 건강만 잘 지킨다면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걸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나이 먹었다고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분들 스스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본인 스스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도 힘들죠. 뭐 보양식을 든다든가 뭐 일반 좋은 약품도 많은데 그걸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일정 시간 나와서 운동만이 최선인데, 일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니까 나와서 쉽게 운동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죠. 말은 운동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구독자분들에게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고령 운전자들을 무조건 몰아붙여서는 안 되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구별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퇴출시키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7월 20일입니다. 서울하고 광주가 100만 원씩 올랐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큰 변동이 없고요. 요즘 그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로만 그렇게 재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안전과 나이 이렇게 서로 융합에 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